안녕하세요, 해공원장입니다. 자, 위메이드 주가입니다. 자, 위메이드 주가 최근 저점들을 지속적으로 좀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 주 수목 금요일은 그래도 화요일날 만들었었던 저점 39,900원을 일단은 이탈하지 않으면서 버텨서 마감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위메이드 앞에서 박관우 의장이 실제로 대표로 복귀한 지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악재로 작용했었던 부분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6월달 바닥론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6월달 이제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돌아오는 주부터 해서 넷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2주 남은 6월달 우리 위메이드 어떻게 볼 것인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주가는 정말 투자자분들 우리 그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많이 애태우고 힘든 상황들입니다. 자, 이 상황들 이렇게 만들어졌던 상황들이 묘하게도 작년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스토리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박관우 의장이 취임한 지 약 한 3개월째가 지났습니다. 3월 달에 대표로 취임을 하게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뒷선에 있다가 앞으로 일선으로 이제 나왔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매출 증가와 영업 손실들이 좀 축소되는 과정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성과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뭐 박관우 의장이 취임한 이래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악재들이 불거지면서 실제로 그 부분들을 일부러 떠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떠하는 것인지는 뭐 정확하게 우리가 다 내면을 알 수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예상된 것은 우리 그 박건호 의장이 앞으로 이제 일선으로 좀 나오면서 실제 기존 대표를 좀 뒷선으로 좀 물러나게 해서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또는 이 법적으로 사법적 리스크를 좀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위메이드 대표 기존 이제 장영국 대표가 있었던 부분들을 좀 뒤로 물러나게 한 이유는 아무래도 사법적 리스크를 좀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그 위메이드 주가 입장에서 위메이드 주식 입장에서는 좀 이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좀 회피하기 위해서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장영국 대표가 혹여나 이제 문제가 되면 그 이전에 어쨌든 사법적 리스크를 뭐 장영국 대표 기존 대표가 있었던 그 부분들을 뭐 사법적 리스크를 좀 뭐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 우리 위메이드 측 입장에서는 박관우 대표가 지금 취임한 대표가 계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봐서 주가가 좀 주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이 정도 수준 특히 이제 45,000원 지지력 확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도 버티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더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물론 뭐 위메이드만의 문제라고 보면은 이거는 그러면 위메이드 측에서 뭐 박관우 의장이라든가 장영국 대표의 어떤 문제들 또는 사법적 리스크 뭐 악재들 이런 것들이 그냥 위메이드 측에서만 그러면 반영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게임 업종들 대장주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약세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게임 업종으로는 수급들이 순환 매매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 종목들 그동안에 먼저 빠졌었던 펄업스 종목이 강하게 치고 나오고 또 크래프톤이 잘 버텨주고 있고 또 NC소프트가 또 바닥을 좀 잡아주면서 흐름들이
아주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게임 업종 측면에서도 수급들이 슬금슬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금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바닥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메이드 측에서도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로 좀 보고 있었던 것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협력사들과의 갈등 심화됐었고, 특히 뭐 과거에 저 액터지 소프트 아시죠? 예, 그리고 한국 게임 학회에서도 비롯한 뭐 학계와 시민 단체들이 뭐 위믹스 코인과 관련돼서도 뭐 지속적으로 좀 그 어떤 사법적 리스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법적 대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메이드 측에서 계속 나왔었고, 또 나이트크로우 일부 확률형 게임 아이템, 그러니까 나이트크로우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이거 뭐 조작 의심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불만을 표출했고, 그 부분들이 실제 공정위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악재들이 좀 불거졌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4만원 이탈까지 나오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게임 업계에서는 위메이드가 좀 블록체인 사업을 좀 재편하고 본업인 게임 개발에 좀 몰두해서 성과를 좀 높여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고, 또 위메이드 측에서도 외형 확장 전략을 좀 더 낮추고 이제는 리스크 관리하고 또 비용을 좀 최적화해서 좀 줄여서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위메이드의 좀 영업이익들, 매출 이 부분에 좀 더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 위메이드가 신작 출시 기대감 전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신작 출시 기대감들도 여전히 높고, 또 기존 게임 사업 확대들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내용들 이미 나와 있고, 특히 2분기에는 흑자 전환 기대감도 여전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앞에서 중국 파노는 이미 얻어놨었고, 퍼블리싱 계약까지 이어졌잖아요. 이제 퍼블리싱 계약이 중요했었는데, 그래서 퍼블리싱 계약을 이제 완료한 만큼 이제 중국 진출도 이제 임박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위메이드의 뭐 미르M, 그다음에 미르4, 그다음에 향후 이제 미르5까지 뭐 단계별로 신작 출시들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출시도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바닥은 분명히 나오지 않겠느냐, 조만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 빠른 반등 그래서 좀 기대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제 위메이드도 역시나 주가의 기질을 좀 잘 보면 떨어질 때는 막 하염없이 시간 보내면서 지지부진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급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힘들지만 또 한번 바닥치고 오를 때는 또 급등하니까 그때 대응을 잘해야 되겠죠. 결국은 그때 결국은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위에서 대응을 해왔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우리가 여기 막 치고 날릴 때 비중 줄였던 거 75,000원 저항 제가 강조드렸었던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단계별로 비중 축소해서 매도해서 내려왔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위메이드 우리 유료 회원들, 위메이드 주주분들이 더 잘 알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투자님들 잘 따라 하신 분이 있고, 그냥 떨어지니까 물타기 마구잡이로 들어간 분이 있고, 그쵸? 말을 안 들은 분들도 있겠죠. 에이 설마 이렇게 밀리겠어?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에이, 근데 이게 현실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올라갈 때 다시 사면 되는 것인데, 아니면 여기에서 바닥 잡을 때 신호대로 다시 비중 늘려가면 되는데, 에이 설마 이렇게? 왜냐면 호재들이 이 앞에서는 나왔었으니까. 나이트크로우 그 블록체인 버전에 대한 게임에 대한 흥행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악재 얘기를 드리면서 이거 조금 불안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일단 매도할 때는 매도를 해놓고 비중을 좀 줄여놓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중을 단계별로 줄여서 매도를 한 분과 하지 않은 분은 향후의 대응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중 확대 해나갈 때마다 평단을 팍팍팍 낮춰줘야 되는데 낮출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위메이드가 뭐 계속 떨어질 건가요?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나중에 얘가 47,000원, 5만원대 여기 지금 저항 걸려 있는데 거기까지 또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올라갔을 때 또 얘가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위메이드에 어떤 소식들이 나와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 주는지 이거 조금 약한데 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 조금 강한데 우리 좀 더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국은 대응하는 요령이 중요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6월 바닥론은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바닥론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특히 앞에서 제가 강조했었던 거 게임 업종 내에서 국내 증시의 시총 상당히 높게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프트업 지금 게임 종목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상장 일정을 확정했죠. 물론 이제 수요 예측 일정하고 주요 일정들이 다소 좀 미뤄졌습니다만 상장 일정은 일단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모주 청약은 7월 초로 확정됐고 그 상장 확정은 7월 11일입니다. 그래서 7월 11일 날 둘째 주죠. 상장 일정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수요 예측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공모주 청약 그 다음에 상장 일정까지 좀 감안해 보면 위메이드 뿐만 아니라 우리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시프트업 효과를 좀 기대해 보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제가 6월 바닥론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위메이드 주가에도 좀 뜨거운 매수의 바람이 좀 불어오길 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들 지금 한번 좀 간단히 짚어보면요. 실적 부분들도 좀 빨리빨리 짚어봐야 돼요. 투자자분들. 실제로 7월달 넘어가면 증권가에서 여기저기서 계속 실적 얘기를 이제 막 쏟아낼 거기 때문에 좀 늦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빨리 우리가 체크하고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미 우리 위메이드는 흑자 전환이 일단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분기별로 보게 되면 1분기 그 다음에 작년 4분기 뭐 적자 규모가 작지 않아요.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13억이라도 흑자 전환을 한다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고요.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봐야 되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 마이너스 400억대였어요. 그런데 이번 2분기 13억대로 나이트크로우에 든 어떤 효과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13억대로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고 매출액 부분도 상당 부분 점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위메이드 바닥 잡고 이제는 실적 2분기 실적을 앞두고 8월달에 발표하겠죠. 8초에서 8중순. 그래서 요 일정을 앞두고 이제 시기적으로는 대략 뭐 한 2달 정도 남았잖아요. 한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앞두고 우리 위메이드도 주가 반등 나올 수 있는 명분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3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뚜렷하게 여기 800억대 영업이익 나오죠. 작년에는 이제 400억대 나왔고요. 올해는 800억대인데 역시나 3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이렇게 점프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3분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액토즈 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2, 3 아시죠? 이거 이제 중국 그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하고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가지게 된 이 액토즈인데 우리 위메이드와의 이 계약이 5년간의 계약이에요. 5년간의 계약인데 그래서 해마다 얼마씩 받기로 했어요? 해마다 1000억씩 해마다 1000억씩 받기로 했잖아. 1000억씩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작년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갑자기 흑자가 된 거예요. 올해도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올해도 3분기에 그래서 이 부분들도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도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점프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4분기로 가면 뭐 더 이 기조는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조란 얘기는 바로 전년도 대비해서 기저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기별로 봤을 때는 3분기, 4분기로 보면 영업이익은 분기별로 보면 떨어지지만 전년도 대비해서는 그 폭 자체가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거의 60% 정도 수준이었어요. 영업이익률이.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플러스 15%로 커지니까 그 갭 차이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4분기까지도 역시나 우리가 감안해 보면 위메이드는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 나쁠 게 있나?
없다라는 거죠. 증권가에서는 실적 호조 얘기를 안 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좋게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 한 가지,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 부분들은 갖춰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신작 출시. 신작 출시가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돼. 이거 지연되면 안 됩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우리 박건호 의장을 비롯해서 위메이드 측에서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게 뭐예요?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하반기로 가면서 신작 출시들 지속적으로 뽑아내줘야 됩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신작 출시 게임들 잘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중국 출시되는 그 게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뭐 최고의 서프라이즈한 대박이 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대박이 안 나오더라도 중반 이상으로도 나와주면 그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매출과 영업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이런 그 기대치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가에서는 전망치라고 하죠. 가이던스, 전망치 대비해서 상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회하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전망치 대비해서 주가 실적들이 상회한다 그러면 주가 바로 급등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급등.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이 호조,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거를 우리가 상회했다고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감안하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많이 주가가 떨어져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위메이드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우울하거나 힘들어하기보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 단기 추세 잡고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또 물타기를 언제 해서 평단가를 얼마 정도 낮추고 우리가 수익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만약에 얘가 올라갈 때 그러면 본전 수준을 올랐을 때 내가 그 본전 수준에서 비중을 어떻게 줄여내서 밑에서 언제 또다시 잡을지, 아니면 얘는 미친듯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얘는 지금부터는 비중 축소가 아니라 그냥 좀 더 끌고 갈지, 이 부분들을 결국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의 대응 전략과 수익성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거예요. 앞에서 여기하고 똑같죠?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소탐 대실하면 안 되겠죠? 투자자분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소탐 대실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의 이 시기들을 가지고 앞으로 크게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짜잘한 작은 거에 자꾸 와리가리 흔들어 버리면 안 된다. 아시겠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도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주가 올라갈 때 좋은 수익들이 분명히 났기 때문에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욕심내다가 결국은 이렇게 내려온 경우가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유료 회원분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여기 있겠고요. 위메이드를 특히 주력으로 매매하시는 우리 유료 회원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들어오셔서 우리 화살표 매매방에서 사고 팔고 트레이딩 같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 매매방 가입 신청 문의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위메이드 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뭐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HLB, 뭐 다양한 종목들 우리가 주력으로 매매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바닥론은 여전히 제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우리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위메이드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의견으로 또 영상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